네, 저는 영산 라운드 테이블 전체 행사의 사회를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영민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희 계속 보니까는 계속 저희 라운드 테이블에 와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 영산 공원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에 용산공원이 붙어 있죠. 당연히 저희 주제는 이제 그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바뀌어서 이제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공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라운드 테이블 앞에 지금 설치된 저 동그란 모양의 테이블들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저희 공간 구조상 이제 모두가 저기 앉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의 형식을 빌어서 저희가 또 정보를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기 위해서 저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좀 상징적인 어떤 제목과 저는 테이블을 마련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번 순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을 빼고 한 번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용산공원이 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여러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수렴하고 또 용산공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1.0이고 내년에는 또 2.0이 있을 것이고 계속 앞으로 여러 버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공원 생태 너머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이 이제 진행이 한 40분에서 50분간 진행이 되고요. 이제 프런트에서 여러분들이 최재천 교수님께 용산공원과 생태와 관련된 질문들 혹은 아니면 꼭 용산공원이 아니더라도 궁금하셨던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특강을 해주실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용산공원 그동안 라운드 테이블에서 벌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릴 그런 능력은 없고요. 생태학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용산공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바람이랄까 이런 거를 한번 생태학의 관점에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분돼 있습니다. 요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되도록 요 미군 기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원래 요 해방촌에 살다가요 이촌동으로 이사 가서 대학교 3학년 때 관악구로 이사 갈 때까지 요 동네를 맴돌고 살았거든요. 여름에는 남산 올라가서 버치 따먹고 지금 단국대에 있는 저쪽 동네 옛날엔 거기가 복개가 안 되고 개울이 남산에서부터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쪽에 가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재 잡으러 그 동네 기웃거리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은 한남동 살았더라고요. 한남동 그 웨인촌 있는 그쪽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해줬더니 저기 겨울에 떼국 쫄쫄 흐르던 걔네들 중에 하나였냐고. 예, 그래서 우스운 이런 만남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이 땅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앞쪽은 불을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여기 전혀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러고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사실은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는 데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 무대에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동부 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니까 어쩌다 이제 뉴욕을 한두 번씩 가게 되죠. 가서 센트럴 파크라는 곳을 알게 되고 거기에 한두 차례 이제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이런 거대한 도시 안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저로서는 상상이 이제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제가 공부를 이제 끝내고 나니까 그 센트럴 파크의 한쪽 중간쯤 되나요? 거기 뉴욕 자연서박물관이 있죠. 그 뉴욕 자연서박물관에 제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뭐 표본도 들여다보고 저기서 하는 생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지금은 사실 제가 뉴욕 자연서박물관의 약간 종신 객원 연구원입니다. 해외 연구원 이렇게 몇 사람 모으는데 제가 저기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몇 차례 갔습니다. 가서 저 바로 뒤에 아주 옛날 고풍스러운 비교적 값싼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묵으면서 여기서 일하고 이러는데요. 예, 너무 부러워요. 점심은 그 앞에 나가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도시락 까먹었고요. 저녁 때는 또 이런 데를 슬슬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뭐 이러면서 야,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잔뜩 띄워놓고 그 얘기를 한번 하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일했던 곳을 바꿀 수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용산공원이 진짜 이런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저 센트럴파크 전혀 안 부럽거든요. 센트럴파크 기껏해야 빌딩 숲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사각 링입니다. 저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면도 참 많고요. 물론 저만한 땅을 보전을 해 놓으니까 저는 여기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생태학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바이오 블리츠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하루 어떤 지역에 그 시민들과 그 생태학자, 분류학자, 생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지역에 있는 생물상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지역에는 몇 종의 몇 과의 무슨 몇 속에 이런 걸 쭉 발표하는 거거든요. 여러 해 전에 뉴욕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자연서박물관 들어간다 그랬더니 내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 파크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이오 블리츠가 여기서 벌어진다고. 그래? 그럼 나도 간다. 그래서 갔더니 제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도 오셨더라고요.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그래서 저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하루 종일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물상을 조사하고 그날 발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저기서 그동안 못 보던 나비가 한 종 더 있더라 이런 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텐데 도마뱀이 한 종, 신종,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신종 척추동물이 발견이 돼서 아주 난리법석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요만한 정도의 땅만 보존해도 그 안에 이렇게 귀한 생물도 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 용산공원의 미래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산에서부터 강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빌딩 숲으로 인간의 그 주거 환경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데 우리는 물론 아직 이거는 미래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부지로서는 뭐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남산하고도 연결하고 한강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열린 생태계로서의 그 닫힌 생태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한 이제 미래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약간의 어려움이랄까 다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몇 마디 드려보겠습니다. 그 공원을 우리가 영어로 파크라고 그러는데요. 파크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이런 공원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테마파크라든가 디즈니랜드 같이, 아니면 이런 놀이공원 이런 것들, 아니면 미국에서는 야구장을 볼파크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이게 다 파크의 개념 안에, 공원의 개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이라고 부르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DMZ를, 박근혜 정부에서 DMZ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 상당히 오래전에 2004년에 DMZ 포럼이라는 곳에서 넬슨 만델라 선생님 오셔가지고 거기서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의 DMZ를 World Peace Park로, 세계 평화공원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뭐 물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세계에다가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세계 그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외국에서는요, Peace Park라고 얘기를 하면 생태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스파크를 만들어 놓는 곳이 대개 어디냐면 접경지대에서 만들거든요. 트랜스바운더리 에리아에서 만드는데, 두 나라가 그 접경 지역을 놓고 정치적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때, 그럴 때 평화공원을 만들자라고 하면 무슨 일부터 벌어지느냐 하면 그 지역의 생태를 보존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외국에서는 피스파크라 그러면 생태를 전제로 한 피스파크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저렇게 발표를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 정부의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전국에다가 유치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 뭐 이래가지고 경합을 하는, 이 사람들이 DMZ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만들자 그러는데 거기서 왜 무슨 경합을 할 게 있을까? 전 너무 한심해가지고 정부에다 자꾸 문의를 했어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웬걸 정부와 그런 지자체가 생각하는 공원은 이런 공원이었습니다. Peace Memorial Park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건물, 전쟁 기념관과 같은, 우리가 DMZ가 그 남북 간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그곳의 한 지역을 공원화하면서 거기에 아픔의 역사를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놀고 뭐 이러고 가는 그런 공원을 지금 세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을 벌인 겁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철원군 같은 곳에서는 예전에 그 지역을 유네스코에다 등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럴 때 결사 반대하던 분들인데 갑자기 대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걸 따내려고 무지막지로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사람들이 오는, 이게 지자체의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의 놀이공원 기분으로 이제 이걸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 못해갖고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문에 글도 쓰고 뭐 해봤는데
뭐 전혀 그게 없어서요.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저한테 장관도 면담을 못 하는데 원장, 제가 그 당시 생태 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개 산하기관의 원장이 면담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면담을 신청합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달을 하겠다. 그래서 2페이지에 걸쳐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 너무 고맙게 그 다음 해에, 그 해였나요? 2014년 9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는데 World DMZ as a World Peace Park라고 얘기해야 되는, 제가 들으니까 한 3군데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냥 아무 설명 없이 DMZ as a World Eco Peace Park, 제가 생태자라는 글자 하나만 넣어달라고 애걸했거든요. 그 편지에다가 생태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이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통준위에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불려가서 혼날래나 보다. 당신 왜 이런 걸 해갖고 골치 아프게 굴었냐.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통준위 위원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게 통일준비위원회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북한하고 아무런 대화가 시작이 안 된답니다. 통일을 앞에다가 내세우면 통일은 더러운 용어랍니다. 북한에서 통일? 니네가 무력으로 우리를 통일하려고 그러냐? 적반하장인데 저 양반들이 자꾸 적화 통일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통일을 앞세워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접근보다는 말랑말랑한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생태를 여기다 넣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은 저 DMZ 문제에 환경부는 거의 통일부의 뒷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통일부에서 환경부로 연락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이제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공원의 개념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용산공원의 공원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용어의 문제이긴 한데요. 저는 뭐 되게 용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제가 한 12년 전에 우리나라에 통섭이라는 용어를 이제 화두로 던졌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혹시 공원이라는 용어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공원이라고 부르는 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거를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영어권 사람들도 뭐 특별히 다른 용어가 없어서 그냥 다 파크라고 부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찾아낼 수 있을까는 뭐 저도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습니다만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충청남도 서천군의 환경부가 지어준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 초대 원장 일을 3년 2개월 정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뭐 평생 대학교 생활하면서 전 보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좋게 평가해 주시면 저는 감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연구와 강의에만 관심 있는 아주 깨끗한 선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고요. 진짜 솔직한 답변은 뭐 학장이나 처장 해본들 그게 저한테 좋은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교수님들 연구 잘하시라고 뒤치다거리 해주는 일인데 그걸 왜 제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지무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리조리 빠지고 안 하고
제 연구만 하고 제 책만 쓰고 제 논문만 쓰고 제 강의만 하고 아주 얌체처럼 잘 살았는데 막판에 제가 그냥 호되게 걸렸습니다. 이게 신설기관이다 보니까요. 기왕에 쭉 있던 기관에 원장 하는 거는 뭐 결제만 하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뭐 직원도 다 뽑아야죠. 하다못해 규정집까지 제가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이름도 다 장명해야 되고 미션도 만들어야 되고 비전도 세워야 되고 핵심 가치도 만들어야 되고 별의별 게 다 있더군요. 정말 무지무지 고생하고 왔는데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굉장히 고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뭐 사람들이 오고초려를 하는 바람에 삼고초려도 아닙니다. 오고초려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수락을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2008년에 총괄 디자인을 제가 했었어요. 환경부에서 저기 서천 주민들이 강 건너 군산처럼 그 새만금 같은 걸 해달라고 원래 우리 정부가 새만금 초창기에는 군산과 서천을 다 묶어서 할 생각까지 했었답니다. 근데 군산만 해주고 안 해주니까 그래서 쳐들어 올라가지고 대안사업으로 저기를 준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빨리 해야 되니까 3개월짜리 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한국생태학회 회장을 했었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태학회 회장도 몰래 국립생태원이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신문에서 공청회가 저 불광동에서 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왜 어떻게 오셨냐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차가 끝날 때 이제 쉬는 시간에 전 떠나야 했어요. 다음 일정이 있어갖고. 근데 아유 저 생태학회 회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덕담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선 전혀 대접도 못 받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학문인데 국립연구소가 생긴다니 난 이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 잘 만들어달라. 그리고 전 떠났는데 2부에서 그냥 박살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없던 집안에 뭐 돈이 한 푼 들어오면 큰일이 납니다.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덤벼 들어가지고 이제 한 말씀씩 다 하다가 박살이 나서 전 모르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환경부 분들이 제 연구실로 그냥 저 연락도 없이 오시더니 다시 해야 된다고 영역을 졸더래 해달라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3개월짜리를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하겠다. 적어도 1년짜리로 만들어달라. 제대로 공부하고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건 예산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봐야 된다. 그러시라. 그리고 보니까 용역이 3개로 이미 나눠져 있더라고요. 연구, 전시, 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는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좋다. 만일 그걸 제가 수락한다 그러면 제가 연구 용역의 책임자이지만 전체 세 용역의 총괄 책임자를 저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안 하겠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제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역시 난생 처음 해본 일이라서 좀 무지무지 힘들었는데요. 중간 보고회 아니죠. 초반전 보고회인데 서천에 가서 보고회를 하는데 엔지니어링 파트를 맡았던 모 건설회사의 부사장님이 발표를 하는데 택지 조성하는 얘기를 딱 화면에 딱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택지 조성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아파트 지을 게 아니고요. 국립생태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무 한 그루도 건드리지 말고 지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마이크를 내려놓고 하시지. 마이크를 든 채로 아씨 아는 것들이랑 일을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진짜 정색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택지를 조성 안 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럼 우리는 저 나무 피해 다니면서 뭐 이러고 공사를 하라는 거냐고. 뭘 서로 얘기가 돼야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 그냥 괜히 덤벼드는 줄 아십니까?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 다 조사하고 외국에서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 다 짓던데 왜 우리는 못 짓는다는 거냐고. 그 얘기는 지금 회사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럼 그냥 빠지라고. 제가 제명하겠습니다. 제가 총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하고 저 다른 팀이랑 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저녁 때 회식할 때 도로 나타나더니 저한테 저 잘못했다고,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태 원장 하는 시절에 제일 많이 받은 칭송이 뭐였냐면요. 제가 이렇게 안에 돌아다니면 제가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군장 산업단지를 개발해 주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군은 전라북도 군산이고요. 장은 충청남도 장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천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장항으로 불렸던 곳인데요. 장항 분들이 이제 금강 건너 군산을 바라보면 단군 일의 최대 간척 사업, 새만금 사업을 벌려놓고 정부가 돈을 그야말로 흙 쏟아붓듯이 저기다 갖다 그냥 매년 쏟아붓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한 장 안 주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쳐들어 올라온 겁니다. 쳐들어 올라왔을 때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인데요. 뭐 지금 선거철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도 선거법 위반 아닐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 자연에 대한 이해가 가장 올바르셨던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인천에 국립생물자원관도 만들었고요. 저 서천에 국립생태원도 기획을 다 마친 겁니다. 뭐 퇴임하시고 봉화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생태하천 작업 실제로 같이 하셨고요. 저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으셨는지 아마 책 보고 얻으셨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또 잘하시던 게 있었잖아요. 맞짱 뜨는 걸 되게 잘하셨잖아요. 계급장 뛰고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서천 주민들하고 맞짱을 뜨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당신들 왜 이러시냐. 옛날에 우리가 쌀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에는 그래 바다를 메워서 쌀농사를 하고 싶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새만금 개발하는 동안에 하도 길게 오다 보니까 경제가 변했지 않느냐. 지금은 쌀농사를 해본들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수매를 해갖고 곳간에다 쟁여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갯벌에서 그냥 갯벌 보존하면서 꼬마 캐고 바지락 캐면 경제적으로 실제로 더 이득인데 당신들 왜 거꾸로 얘기하냐. 실제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순간도요.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동네에 공장이 지어져서 그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펄펄펄 나와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거 진짜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그건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단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전국에. 그중에 성공한 공단은 꼽아야 되잖아요. 손으로. 다 망했어요. 애물단지 되고 오염만 잔뜩 남겨놓고 돈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다 챙겨서 갔어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해보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한 분을 표를 줘가지고 그분을 여의도 보내놓고 이런 일이 지금도 반복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뭐라고 서천 주민들에게 얘기했냐면 당신들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도 질 높은 삶도 살고 또 경제적인 이득도 얻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실험해봐라. 내가 국립생태원을 지어주겠다. 처음에 그 서천 군민들은 공장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연구소 지어준다 그러니까 받아들였을 리가 없죠. 환경부 직원 중에 뺨 맞은 직원도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또 그걸 했나 봐요. 딜을. 정 그렇게 고집하시면 그냥 다음 정권으로 넘겨드릴 테니까 알아서 또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제가 왜 이걸 총괄 기획을 맡았을까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거는 제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뭘 만들어내라고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생태학 연구소 만든다는 그 생각으로 한 거니까
초대 원장이 돼서도 저 생각은 똑같은 거죠. 가서 입만 열면 저는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 뭐 이러고 떠드는데 마을 주민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영 아니더라고요. 쟨 왜 왔냐 그런 표정이 너무 역력해서 뭐 저 시골 분들은 시골 이장님, 군의원님 이런 분들은 그냥 들어오시더군요. 제 비서가 아무리 막아도 원장 계신가? 문 열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는 그 원장님 우리가 땅 드렸는데 나 뭐 줄 거요? 그래서 뭘 드리다니요? 그 입장료 절반 내놓으시구려. 그거 뭐 그러더니 뭐 저 방문자 센터 저 건물 쓰는 거 같지도 사람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거 주면 토산품 좀 팔고 싶다 뭐 그냥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내놓으라 이거더라고요. 야, 이 동네에서 연구 떠들어댔다간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연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제가 호박씨를 깠습니다. 뒤로는 어떻게든 이 지역의 경제에 이득이 되는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구나. 지역 경제에 이득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깡촌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답이 그냥 분명하더라고요. 볼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 장관님이 당시 저한테 임명장을 주시면서 관람객을 한 30만 명은 유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농담하세요? 뭐 그러시냐? 여기 서울에서 무슨 재주를 부려도 3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용산역에서 기차 타면 장항역까지 3시간 20분이고요. 고속버스 타면 군산까지 갔다가 거꾸로 올라오는데 3시간 40분 걸리고요. 자가용 몰면 저 트래픽 없으면 3시간 반이고요. 막히면 5시간이에요. 거기에 30만 명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정도는 하셔야 지역 주민한테 저희가 친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온갖 볼거리를 다 마련하는데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과정에서 제가 열대에서 저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집에 물고 들어와서 그걸로 퇴비를 만들어서 버섯을 길러 먹는 세계 최초의 농사꾼 저 동물을 데려오지란 베네수엘라 바로 위에 저 섬나라 트리니다드 앤 토베고에 가서 파가지고 비행기로 영국으로 모셨다가 안정화시켜서 또 비행기로 모셔오고 또 호주 북부에서 저 땅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이런 방을 그 실크를 가지고 애벌레가 고치를 틀 때 분비하는 실크를 가지고 엮어갖고 바느질하듯이 엮어가지고 방을 만들고 사는 배짜기 개미를 또 모셔다가 뭐 세계 유일의 세계 최대의 개미 특별전을 만들어내며 뭐 이렇게 그냥 막 혼신의 노력을 다했더니 예, 제가 이런 대박을 때려쳤습니다. 2년 연속 100만 명씩 몰려오는 초대박을 이제 쳐가지고 졸지에 이제 마을 어른들이 저한테 임기가 다 돼가는 게 아니냐, 뭐 연임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16년에 총선 때는 국회의원 나와달라고 그런 분도 계셨고요. 하여간 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생태원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마을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느냐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오셔서 그냥 생태원만 구경하고 가버리면 서천에 남는 건 매연만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뭐가 있냐 하고 경영하시는 분들을 좀 동원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그거는 빼놨나 보죠. 제가 한 것 중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심 가치까지 만들어서요. 슬라이드를 좀 하나 넣은 것 같은데 안 넣었구나. 뺐어요. 그 지역에 저희 진짜 깡촌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동네인데요. 국립생태원이 들어선 이래 2년 반 동안 음식점이 새로 250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 뭐 분명히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에 제가 이제 인정받는 CEO로 제 임기를 마치고요 돌아왔는데 저희가 같이 만든 이 핵심 가치가 저는 참 효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관에 가보면 액자에다가 이렇게 핵심 가치 적어놨는데 대개
별로 영혼이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잖아요. 정직, 근면, 성실성, 수월성 이런데 저희 이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생명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창발적인 효과를 내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제가 뭣도 부렸습니다. 4글자, 3글자, 2글자, 1글자 줄어들게도 만들고요. 저희 500명 직원이 잠꼬대로도 할 정도로 숙제했습니다. 툭 치면 그냥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그냥 나옵니다. 똘똘 뭉쳐서 하여간 열심히 일했더니 약간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실험 한 번 하고 성공을 일단 그 실험 한 번에서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용산공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두 분이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미래를 향한 치유의 공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이걸 생태학자로서 생태학 용어로 바꿔보면 이게 복원과 회복입니다. 역사를 회복하고 또 자연을 복원하고 하는 거죠. restoration과 resilience인데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생태학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제가 생태원장을 하던 동안에 아까 제가 칭찬 들은 게 있었다 그러는데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느라고 일부러 이렇게 나와서 걸어다니고 이러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역시 생태학자실에서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시면서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논이었거든요. 전체가 다 논이었어요. 논을 저희가 복원한 겁니다. 복원했는데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습지가 마치 100년쯤 된 습지처럼 너무나 늠름하게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저 습지를 안 건드리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건설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입이 아프도록 변명했습니다. 여기 사실은요, 여기가 논이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를 받았는데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잠자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자연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하면 자연은 스스로 회복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생태학적으로 살면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육상 생태계보다는 수생태계가 복원력이 훨씬 탁월한 것 같아요. 물은 잘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도 제가 조금 해봤고요.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생태와 역사잖아요. 생태와 역사라는 건 과연 또 뭔가?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자연과 문화입니다. 제가 지금 조선일보에 화요일 날마다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제 칼럼 이름이 최대천의 자연과 문화거든요. 자, 이 부분이 좀 제가 지난 주말에 한 바퀴 빙 같이들 돌았는데 제일 좀 아픈 부분입니다. 여기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 바로 위거든요. 위에 여기가 일종의 병목입니다. 위쪽 부지하고 아래쪽 부지가 이렇게 잘록해지는 곡인데 하필이면 여기 보존해야 되는 건물들이 여기 그냥 오락하고 모여 있는지 이게 생태학자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생태축이 여기서 끊기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공원은 생태학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는 역사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 둘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와 역사가 공존하는 그런 건 없을까? 건물을 그대로 두면서도
생태가 연결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생태학에서의 최신 흐름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2011년에 서울국제문학포럼이라는 데 불려갔어요. 제가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팔인데 또 오라 그러니까 또 줄레줄레 갔습니다. 가서 제가 뭐를 발표했어야 하느냐면 생태문학에 대해서, 문학 속의 생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하라 그래서 이제 준비해갖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른바 서양 문학에서의 무슨 생태문학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흔히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T.S. 엘리엇하고 에릭 프리드인데요. T.S. 엘리엇 여러분 뭐 황무지라는 장편 시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읽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무지하게 재미없는 시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쓴 시라서요. 감동이 없어요. 그 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자연을 어떻게 파괴했느냐 그리고 고발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생태문학이라기보다는 환경 고발문학이에요. 제가 보기엔 서양의 생태문학은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의 생태문학은 뭐냐,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시인 왕유의 시를 보면요, 그윽한 대숲에 홀로 앉아 검은 고 타고 또 긴 휘파람 부노라 깊은 숲속이라 남들 알지 못하나 밝은 달빛 찾아와서 서로 비추네. 밝은 달빛이 찾아와서 저랑 서로 비춘다는 거예요. 정경이 교융하는 그런 게 동양의 생태 문학입니다. 동양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아주 조화롭게 같이 사는 걸, 이걸 묘하게 미술에서도 보면 이런 게 드러납니다. 서양의 풍경화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자연은 저기 있고요. 우리는 자연에 범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 문명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저 자연을 유린하러 쳐들어가기 시작한 게 서양이잖아요. 서양은 자연은 무서운 곳이고 경외로운 곳이고, 경외로운 것까지는 좋은데 자연과 인간을, 자연과 문화를 항상 떼놓고 생각하는 게 서양이었거든요. 동양의 산수화는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산수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집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 깊은 폭포수에 꼭 선비 한 사람이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저 왜 그러냐. 동양은 옛날에도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동양의 자연을 바라보는 사상, 그 태도는 우리는 자연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걸 항상 꿈꿔왔던 거잖아요. 생태학도 똑같습니다. 제가 생태학에 입문할 때만 해도 생태학자들은 무조건 아프리카, 에베레스트 뭐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못 가는 최고의 오지에 가서 거기서 연구해야 이게 생태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생태학은요, 도시 생태학, 이런 인간 생태학,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설악산을 그냥 설악산으로 떼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악산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어지고 연결되느냐, 이게 이제는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저는 제인 그다우 선생님이랑 2013년에 생명다양성 재단이라는 걸 함께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재단을 만들자마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어쩌다가 그냥 타이밍이 딱 맞아서 하게 된 일이, 제돌이, 이 돌고래를 서울대공원에서 불법으로 붙들려 와가지고 돌고래 쇼를 하던 이 돌고래를 박원순 시장님이 쳐들어가가지고 돌려보내자. 제 생각에 그때 박 시장님이 당신이 시장 된 거를 잠시 까먹었나 봐요. 아직도 시민단체 대표인 줄 알고 막 나가신 거죠. 근데 시민단체 대표가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별일 안 벌어지지만 시장님이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일은 저질러 놓고 저한테 떠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더비 야생방류 시민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세계가 인정하는 완벽한 성공을 이뤘거든요. 쟤네가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과학적으로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돌고래 방류하는 곳에서 전부 저희 거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할 때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저희들을 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저희가 완벽하게 성공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 인식도 많이 변했고요. 제가 내보낼 때 제도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를 이만하게 새겨줬거든요. 1번이라고. 저희가 바다에서 돌고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돌고래 개체 식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등지느러미를 보고 식별을 합니다. 그게 다 조금 달라요.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조금 다르거든요.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현장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저는 1번부터 지금 110번까지 붙이려고 지금 7번까지 붙였는데요. 야심차게 지금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지금 제주도의 생태관광, 돌고래 생태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요. 만약에 제가 1번을 달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생태관광 생태해설사가 기껏 할 수 있는 얘기는 옆에 돌고래 20-30마리 팍 튀어오를 때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 제도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냥 저 몇십 마리가 한꺼번에 튀어오르는데 한 마리가 1번 달고 올라오는 거 100m 전방에서도 보입니다. 제가 이따만하게 새겨줬거든요. 올라오면 진짜 대단합니다. 그 배 안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 지릅니다. 제돌이다! 제돌이다! 어떤 분은 만세!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눈물도 막 흘리고 이게 제돌이가 자연의 대사 역할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신기한, 또 정말 좋았던 거는 야생으로 돌려보낸 돌고래가 야생에서 번식을 했다는 걸 최초로 확인했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도를 해줬어요. 절대 최초는 아닐 겁니다. 돌고래 많이 풀어줬거든요. 다른 나라도. 근데 다른 나라에선 돌고래 풀어주면 중바다로 나가서 못 찾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남방 큰 돌고래는요. 제주도를 그냥 뱅뱅 돕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단 한 마리도 어디 안 갔어요. 그냥 뱅뱅 도니까 저희도 나가서 돌다 보면 만나요. 그래서 저희는 제 연구진이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5마리를 풀어줬는데 그중에 2마리가 암컷이었는데요. 산파리와 춘삼이. 어떻게 여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는데 춘심이도 아니고 춘삼인데 그러니까 그 2마리가 다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성공한 복원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들으니까요. 언제부턴가 어디를 가면 자꾸 위원장이 되네요. 조금 늦게 도착하면 저 없을 때 호선 해놔가지고 그래서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연장자십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제일 연장자가 벌써 돼버렸는지. 근데 위원장 몇 번 해봤는데요. 하다 이렇게 힘든 놈의 위원장은 저 처음 해봤습니다. 나중에 배웠는데요. 이게 새로운 가버넌스랍니다. 네, 저 여기 이렇게 돌고래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이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요. 온갖 시민단체 대표들 다 들어왔고요. 동물원 대표 들어와 있었죠. 제주도에서도 왔죠. 돌고래 연구하는 사람들 들어와 있죠. 뭐 변호사도 들어와 있었죠. 뭐 하여간 제가 가끔 가다가 위원장도 말 한번 합시다. 이래야 될 정도로 그냥 쌈박질입니다. 그냥 뭐 계속 쌈박질이에요. 제발 저도 말 좀 합시다. 뭐 이래갖고 제가 저기다가 뭘 요청했냐면 위원장이 저 버튼 누르면 다 꺼지는 마이크 꺼지는 것 좀 만들어 달라.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풀어주는 날은 절도로 제주도에서 한 말씀 하라고 위원장이 한 말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울컥했습니다. 그날 한 말씀 하는데요. 그날 제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표정이 앙금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완벽하게
다 만족스럽게 이 아이가 이제 돌아가서 잘만 살면 된다 하는 표정을 다 짓고 있었습니다. 왜? 다 털어놨거든요. 여기서 싸움 할 거 다 했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다 딱 한 가지만 저는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으로. 딱 하나만 마음에 담고 싸움합시다. 제가 처음엔 싸움을 말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말려서 되는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잘해가지고 자기 쪽에 저 뭐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고 그런다든가 고려연구소가 약간 그러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따위 짓 하면 제가 그냥 맡겠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오로지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전하게 내보내느냐 요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싸움할 만큼 그냥 질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싸움했어요. 근데 그 싸움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꼭 부딪히고야 마는 이유는 자기네들끼리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잘 생각해주죠. 엄청난 배려를 해가면서 만들어냈는데 사회에 돌아다닌 말 중에 제가 제일 절묘하다고 생각한 게 이겁니다.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 뭐 그런 말이 돌아다니던데 정책 발표하면 그날로 박살나잖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정책이 잘못된 걸 찾아냅니다. 인터넷에 금방 올라옵니다.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못 사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한 수렁터리 정책이다. 뭐 금방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버넌스는 상당 부분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발언할 자, 발언해야만 하는 자, 발언하고 싶은 자 모두 발언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이게 끝에 가서는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차원에서 왜 우리에게는 토론 문화가 없을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번 해보긴 해봤어요. 하다가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죠. 뭐 이러고 참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끝장 토론. 끝장 토론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어폐입니다. 토론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로 discussion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다듬어 가려고 하는 게 토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토론장에 들어갈 때 끝장 토론의 마음을 갖고 들어갑니다. 결연한 자세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래서 토론 내내 남의 얘기는 안 듣고요. 내 할 얘기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서 한 개도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용산 공원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섭적인 활동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통섭이란 책이 컨실리언스라는 책이 이제 지도 교수님이 98년에 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고요. 미국 동부의 지식인이었고요. 똑같은 해에 미국 서부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컨실리언스라는 이름의 와인이 출시가 됩니다. 뭐 와이너리 한다 그러면 제법 멋있긴 하지만 똑바로 얘기하면 술장사들인데요. 술장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가? 이 단어는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였어요.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만들어서 쓰다가 인기가 없었는지 죽어버린 단어를 학자가 발굴해서 썼는데 술장사들도 발굴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그 술장사들의 저걸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자기네가 설명한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네 4명이서 각자 이름을 지어왔대요. 그리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봐라. 네 이름만 생각하지 말고 남이 내놓은 이름도 생각하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결정하자. 일주일 후에 만나서 잠시 또 토론하고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를 벗었다. 종이 찢어서 적어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 얘기는 뭐냐? 4사람 중에 3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던 거를 기꺼이 접고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한 게 좋아 보여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토론은 이러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용산 공원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토론들을
성숙한 토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시간 조금 남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TV에서만 이제 생태 쪽 강의를 제가 많이 찾아서 듣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현장에서 듣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용산공원이 당연히 뭐 숲도 많고 그러니까 생태라는 주제로 이제 풀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계속 오신 분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 용산공 도시가 돼야 된다를 주장하시던 분도 있고 뭐 예술이 돼야 된다를 주장하시던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가치가 서로 공존하는 이들 공원이고 그 생태의 어떤 가치로서 주로 설명을 하셨지만 얘기 들으셨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토론이 뭐 하나를 이제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생각을 나누고 어떻게 자신의 생각도 조정하는 이런 시간 과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좀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서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또 어떤 의견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프런트에서 이제 곧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최재천 교수님께 강의 내용도 괜찮고요. 또 용산공원 전반에 대한 내용도 괜찮고 어떤 질문이든 뭐 이제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죠? 저 어르신 분. 예, 앉아서 하시죠. 예. 용산 공원하고 도지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 몽고 침입에서부터 청일 군대 주둔까지 미 8군 주둔에 이르니까 말할 수 없는 치욕 역사를 간직한 우리 국토의 아픈 역사를 갖고 핥힌 아프고 불행 다행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협약으로 이 8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국립공원다운 공원, 용산공원, 공원화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나 이 공원화 부지가 한국과 미국 간의 이 8군 평택으로 일부가 아닌 전부가 이전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이 8군 전부가 이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그 부진에 미 대사관을 비롯하여 연합사령부가 그대로 남기로 하고 미 121병원과 미국 이라며 인포 사우스포스트 공원 부지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원의 역사성과 생태성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거늘 이런 사실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그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분단된 나라에 분단된 공원화가 된 실상으로 우리 국민이 바라기는 일본 도쿄 일명 노번디힐이나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공원다운 죄송해요. 마이크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뭐 의견을 이제 주시는 건 괜찮은데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질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요. 네. 공원다운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가령 포함도이라든가 동자적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공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8군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부 이전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냥 남는 것은 일부가 남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요. 네. 지금 어르신 말씀이 그 미팔군이 온전히 이전하지 않은 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시고 후암동이나 가롤동이나 이쪽도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저 약간 위험한 슬라이드 하나 넣어놨잖아요. 우리는 산에서부터 강까지 이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저도 뭐 그거 꼭 절대 안 된다라고 저 닫아놓지 말고 앞으로 끊임없이 한번 저 두들겨 보죠. 뭐 그래서 이뤄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희 뭐 안내를 드리자면요. 지금 아까 이런 것 같은 지역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어떤 뭐 정책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2부에서 저희 이제 국토부 과장님과 또 연구진들이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받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상당한 거의 1시간 넘는 시간을 이제 그렇게 할애를 해놔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최지천 교수님께 좀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쪽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들으셔서요.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 마이크가 안 됩니까? 마이크 됐습니다. 마이크 네 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용산문화원의 영상무 향토사학자 김천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책을 내면서 용산공원에 관련된 이런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산공원을 관통하는 그 산은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 용산이 아니고 원래 역사적으로는 둔지산이 있습니다. 둔지산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고 그 둔지산 주위로 해서 생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지산자락 옆으로 항상 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둔지산자락으로 해서 예전부터 만초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만초천이라는 것은 과거에 조선시대에 농풀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한자로 만초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농풀이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일반적인 농풀, 어떤 하천이나 수변에 자라는 이런 단순한 풀인지 어떤 종류의 풀인지 좀 구체적으로 혹시 아시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 만초천을 한번 둘러봤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진짜 그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식물들 그런 그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쪽 분이 아까 손을 드셔서요. 예. 저는 교수님께 질문이기도 하고 좀 도움을 바라는 부분인데요. 이 생태 교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경기도 공무원으로 환경부서에 좀 있다 보니까 의외로 단풍잎 빼지풀, 뭐 자리공인이, 그다음 뭐죠? 가시밭 등 이렇게 식물 쪽도 생태 교란정이 뭐 베스 블루길 물고기 말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생태 체계에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 그 다음에 알러지 쪽에서 건강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수도권 이미 경기도 서울 쪽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이고 용산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설에 따르면은 단풍잎 빼지풀 같은 경우는 미국 분수물자나 군부대 주둔지하고 좀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산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 쪽에서 단풍잎 빼지풀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시밭 등 해서 생태 교란정에 관해서 교수님께서 가지신 어떤 영향력이랄까 어떤 지도력을 갖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지방에서 행정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경부가
이 그 뭐라고 하죠? 뉴트리안가 해갖고요.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주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또 돈을 좀 안 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환경 장관님한테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이번 저 추석 연휴 열흘 동안 쉬질 못했습니다. 그 부산에 웬 개미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온갖 언론이 저를 그냥 괴롭혀가지고 제가 전화통에 매달려가지고 저 별로 쉬지를 못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교란종이라고 부르고 또는 뭐 친입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걔네들 죄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일은 자연계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피해가 클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대개 그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또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면이 너무 많은데요. 예, 앞으로 용산공원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가능하면 우리 고유종 위주로 이렇게 복원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셨던 분 앞쪽에 예, 진진이. 교수님, 저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일보의 그 화요 칼럼 있잖아요. 좀 굉장히 그 애독자인데 항상 구절들이 그 뿌리 닿는 그 맛을 같아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말이죠. 그 생태원에 근무했던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고 싶사해서 연락드렸는데요. 3년 2개월 계셨다고 그랬나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특수한 분야는 우리 관에 어떤 소위 그 매칭이 있는 게 아니라 산학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도 포함해서 또 교수님 같은 이런 학자들 또 여러 이렇게 민간 어떤 전문가들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태원을 좀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제가 왜 하냐면 그 컬럼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 원장님을 그만두시고 나서 그 다음 칼럼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생태원에 남겨주신 메시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사실 퇴색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관료들은 말이죠. 그 목표의 그 함무성이 굉장히 그 정책의 함무성이 굉장히 있어요. 이제 원장님이 가신 뒤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저는 생태원을 2번을 갔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우리 원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관료들이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초대 원장으로서의 그 가치와 무엇을 비전을 살리려 한다면 새로운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하시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좀 걱정스럽고요. 지금은 관료 출신의 원장님이 계신데 저하고 너무 다른 노선을 지금 걷고 계셔서 좀 힘든데 뭐 지금 또 지금 주신 그런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네, 또 질문하실 분 저 뒤쪽에 예. 네, 저는 경기도 보은녹지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 공원의 정책 방향을 지금 이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간 관리 비용이요. 그래서 그 고관리형에서 좀 저관리형으로 정책을 좀 전환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생태에 대한 기법이 좀
생태에 대한 배식 기법이라든지 뭐 생태적 관리에 대한 기법이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의 뭐 도시 공원의 뭐 생태에 대한 생태 공원이라고 많이 명명들은 하지만 진짜로 생태 공원인가 의심 가는 공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법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도입 그 실천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그거를 구구절절히 얘기할 지금 그런 시간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필요하시다면 뭐 조금 전에 조금 비판적인 말씀도 있으셨지만 국립생태원을 한번 벤치마킹 하시면 국립생태원에 저희들이 노력한 거는 그 기존의 어떤 놀이공원, 에버랜드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생태적으로 자체 내에서 어떤 조율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닌데 아마 그 방향은 이렇게 이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 듣고 굉장히 그 고무됐는데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생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 비용이 훨씬 덜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뭐 그냥 간단히 답한다 그러면 진짜 생태학자, 제대로 된 생태학자들과 같이 일을 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좀 그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생태학을 한 분들은 그래도 숫자는 어느 정도 이제는 된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태학자라고 부르기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공부한 분들을 이렇게 잘 선임을 하셔서 같이 일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따로 초빙을 경기도에서 좀 하셔서 자문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럼 사실 시간이 한 지금 5분 정도 원래 일정에서 초과가 되었는데 뭐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뭐 질문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한 20분간 휴식을 취하고요. 또 지금까지 이제 뭐 이 전체 프로그램 진행했던 저희 연구진들과 또 국토부 관계자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아까 또 이 지역이라든가 이 전체 뭐 행사라든가 아니 용산에 대해서 좀 지금 최재천 교수님에게는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 사항들도 있을 거고 좀 의견을 주실 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그런 좀 질문들과 좀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최재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